네, 2부에서는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면직시키기로 했다. 해촉. 면직했습니까? 해촉입니다. 해촉.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해촉입니다. 예. 그동안 홍준표 시장 뭐 무슨 얘기할 때마다 왜 그 지방행정이나 신경 쓰지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항상 얘기했던 게 내가 유일한 당 상임고문이다. 근데 왜 얘기를 못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격을 뺏어버린 거네요. 그렇게 됐네요. 해촉은 누가 합니까? 당대표가 합니다. 아, 최근에 대표하고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이 또 여기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네. 아니, 그래도 얘기는 해야죠. 제가 이 과정이나 이런 거를. 근데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전직 당 대표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상임 고문인데 이 과도하게 이제 이 당내 문제를 크게 얘기한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정광훈 목사 관련 부분도. 김 대표 입장은 그거예요. 정광훈이란 말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가면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자꾸 커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한 게 이제 홍 대표가 좀 많이 나간 부분, 선을 넘은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표현은 그래요. 상임 고문이라는 분들이 지금까지 현역 뭔가 자치단체장이든 뭐 의원이든 현역인 분들이 고문직을 맡은 적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관례대로 간다 하는 차원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정광훈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 상임 고문이 몇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 상임 고문은 대표가 위촉합니까? 예. 다 대표가 대표가 하죠. 그리고 이제 대표가 이제 해촉하는 권한도 있고. 예, 위촉을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한다. 궁금하네. 예. 이참에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강단 있게 당대표 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나한테만 강단 있냐? 지금 이런 거죠.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겠냐? 당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내가 할 말은 또 할 거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징계위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윤리 구성 이제 곧 되니까요. 예. 징계까지 가면 아마 당이 간단치 않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근데 이상한 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어쨌든 관계를 끊어라 정리하라는 거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어쨌든 정광훈 목사가 자꾸 뭐 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뭐 나한테 예전에 뭘 해야 된다, 본인이 정치를 다 접수하겠다 이러는 상황이면 국민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장수수 소장도 그러지만 당연히 정리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얘기를 물론 세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당하고 관계 없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하고 물론 뭐 당원이 아니니까 징계할 방법이 없다 그러지만 메시지는 낼 수 있잖아요. 우리 당에서 관여하지 마세요. 관계 없습니다. 냈어요. 세게 지금 해촉할 정도로 세게 내야 되는데 여기는 해촉해버리고 여기는 그냥 아니 세게 냈어요.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더 세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했다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정광훈은 예전에 막 뭐 메시아라고 막 뭐라고 하다가 그냥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니 정광훈 목사한테 세게 얘기하고 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왜 해촉을 합니까? 정광훈 목사한테 홍준표 시장이 밀렸어요. 내가 보기엔. 민주당이나 잘하세요. 뭐 못하는 것도 뭐 있어요. 민주당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렇게 돈봉투 돌리고 그런 거 뭐 잘한 겁니까?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좀 적절한 조치 홍준표 취하시고. 시장이 이렇게 글을 올렸군요.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어 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문제 당사자 징계 안 하고 나를 징계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시지요. 강단 있게 당 대표하라고 했더니만 내가 제일 만만했는지 나한테만 강단 있게 하네요.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반격할지도 궁금한데 그동안 명분이 상임 고문이라서 할 말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상임 고문 해촉하면 뭐라고 당원으로서 할 말한다. 당원으로서. 네. 그럼 당원도 해촉. 당원 징계해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또? 당원권 정지. 근데 홍준표 시장은 이거를 즐길 것 같아요.
어차피 이분은 다음에 대선이 목표인 거고 당내에서 어쨌든 좀 한동훈 장관과 지난번에 막 얘기하다가 전화 끊어버리는 것도 약간 어찌 보면 이제 긴장관계 경쟁심이 있는 거잖아요. 차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오히려 막 사실 상임고문 자리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 아니거든요. 있으나 없으나 뭐 큰 차이 없는 직장인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더 키우는 데는 오히려 계속 목소리를 더 높을 것 같은데 나 피해자다 당했다. 정광훈 감싸주고 나를 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좋을 카드가 하나도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가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직 뭐 당 대표도 했고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대권 후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쳐내버리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읽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선택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른 얘기 나오는 걸 어떤 의미냐? 나중에 뭐 대선 후보에서 배제하고 다른 이런 거예요? 사적인 어떤 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한동훈 밀어주고 홍준표는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 마시죠.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과는 결이 다르지만 유승민 전 의원도 계속 지금 비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용 의원은 운동선수 출신이죠? 봅슬레이 감독. 봅슬레이. 원래 레슬링 선수 하시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몸이 그 설상 건장하군요. 하고, 예. 윤 대통령 수행실장 맞습니다. 그때 수행 했었는데. 팀장입니다. 실장은 수행 이만희 팀장? 의원이었고. 예.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요즘에 비판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신당 안 한단 말 진심이길 바란다. 신당을 창당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통령 비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당 만들어서 나가라 이렇게 들립니다. 장성철 소장. 그렇게도 들려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당이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완곡한 표현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권력을 잡은 분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고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좀 더 외연을 넓혀서 계속 선거 이기고 집권을 계속 하는 거, 그거를 해야지. 우리에게 불편한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같이 있는 것조차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권력을 가진 분들,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인가,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그건 그런 겁니다. 이게 잘하자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한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당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잘 되라고 하는 그 방향인 건지, 진짜 뭔가 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뭐 다 자유잖아요. 그 판단이 밖에서 보는 거 하고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 악의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는 모양이죠? 그 악이라는 단어는 아까 저 선의에 도청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좀 그런데, 저런 질문 하시면은 네. 그냥 나가버리세요. 어딜 나가요? 저는 아니, 질문하시면 지금 그 다른 얘기가 질문하셔요. 장성철 소장은 참 이상한 분이네. 장성철 소장은 당직 맡으면 절대 안 되겠네요. 어쨌든 그 의도를 당 잘하라고, 이 정권 운영 잘하라고 보지 않고 자꾸 흠집을 내서 뭔가 권력 이 균형 관계를 흐트러뜨린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유승민 의원은 애초에 뭐 소위 말 이런 표현 참 그렇지만 반윤으로 돼 있으니까 그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정치하다 보면 비판도 하는 거고, 네.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의 정당이고 민주당은 이제 다른 쪽 정당이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 하는데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지금 주류 쪽은 아닌 것은 당연하고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곱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결론은 똑같은 얘기도 비판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비난과 비판을 가르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을 전달하는 형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마음, 태도, 이런 거예요. 저는 비판으로 보고 싶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비난으로밖에 안 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 관계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네. 뭐 껴안아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기는 지금 승리자고 승자고 여기는
대선에서 진 사람인데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하는 것도 김은혜 후보 내세워가지고 잘라버리고 대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지율 제일 높은데 잘라버리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비난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 두 번째 그 대표 나가는데 1등인데 잘랐다는 얘기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룰을 바꿨잖아요. 아니, 룰 그대로 했어도 네. 그 대표 되기는 어려웠을 그러면 거예요. 그대로 두지 왜 그랬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궁금하잖아요. 당원들의 손으로. 그 당원들의 손인데 네. 1등에 당원들한테 1등했던 나경원 의원은 또 왜 주저앉혔을까요? 이거 방송 언제 끝나요? 김태우 차장 태도를 배우라니까요. 뭐 저런 소리 하시면 나가버려요. 주로 국민의힘은 나가버리고 끊어버리고. 근데 예전에 이제 친이 친박 막 2006년도부터 막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친이들이 야 친박들 다 나가 공천은 안 줬지만 다 나가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막 이런 식의 징계 안 했던 것 같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뭐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들에게 다른 얘기하는 쪽을 저렇게 그냥 막 쫓아내고 적대시하는 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총선 앞두고 하나로 모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안 될까 봐 그런 관측들이 막 나오는 건데 하나로 되기 위한 노력을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도 강조하고 그러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로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참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당 상황이 제가 이제 이 말씀 제가 꼭 드릴게요. 연포탕 이제 하고 했는데 전당대회를 겪어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로 가야 된다. 우리가 7년 만에 2016년 8월 이후에 7년 만에 여당의 대표를 뽑은 당이에요. 그 7년 만에 여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어렵게 정권 교체를 했고 하나로 가자는 그 기운을 담아서 김기현 대표는 뭐 과정은 어찌됐건 갔는데 겨우 52.93%란 말입니다. 압승 아니었어요? 52.93%를 그렇게 밀었는데 안 됐다는 얘기는 그거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놀란 것은 굉장히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과반 넘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분이 좋았지만 그러니까 2차까지 간다는 얘기 있었으니까. 예. 야,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 당에 이 하나로 뭔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적은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하나로 한 뜻으로 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강경한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연포탕 좋습니다. 다 모아서 하는 거 좋은데 이게 모아서 그런 선의를 갖고 오늘 선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선의를 갖고 연포탕을 끓였을 때 진짜로 그 연포탕이 되느냐의 여부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너무 많아요. 이 연포탕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47%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전당대회 직후부터 좀 했었습니다.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분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뭐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상황도 설명하고 뭐 당 운영에 협조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자들을 포용하는 형식의 모습을 취했으면은 저분들이 저렇게 뭐 강한 비판을 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내 사람들 위주로 당직 다 꾸려버리고 지금 뭐 당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SNS에 그냥 본인 의견 남기면서 비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장 소장 보기에 총선 전에 국민의힘 안 쪼개지겠습니까? 쪼개지지는 않아요. 바른정당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또한 대구 경북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리고 국민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강한 대선 후보가 없는 한 쪼개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인데 비대위는 가죠.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지금 각종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총선 전망이 되게 어렵고 암울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결정과 판단을 해야 돼요.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자 우리한테 비판하는 애들 다 쳐버리고 진짜 일사불란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가자라고 할 건지 아니면
야, 안 돼. 이건 정말 작년 지방선거 전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강했잖아. 우리가 다 모여서 너그럽고 포용 있는 모습, 5.18과 4.3에 대한 그런 모습에 국민들 감동했지. 그때로 되돌아가자. 그때 유승민도 우리 편이었고 이준석도 우리 편이었고 나경원도 우리 편이었잖아. 그때가 우리가 제일 강했어. 그때로 되돌아가자라고 집권의 권력 핵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년 총선에 반전의 길을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점점 울타리 안으로 외연을 축소시키면은요 여론조사대로 내년 총선 힘들 것 같아요. 예, 이제 국민의힘 총선 다가오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또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 무슨 내용이에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 봉투를 만들어서 2021년에 당시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를 후보를 도왔던 분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인가는 뭐 돈 받은 걸로 지금 이미 뭐 재판받고 있는 4년 6개월 어제 예.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 받았고요. 그리고 알선수재로 3년 6개월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6개월 총. 그럼 이정근 부총장 수사하면서 이것을 알게 된 모양이죠? 대략 3만 휴대전화에 3만 건의 뭐 통화 내역, 녹취, 뭐 녹음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민주당의 어떤 계열인가요? 송영길 대표랑 아주 친한 아, 송영길 대표랑 같이 정치를 해온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송영길 대표 때 사무부총장이었나요? 그랬을 네.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송영길 후보를 도왔던 예. 민주당 의원분들이 지금 상당히 곤혹을 치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형은택 변호사가 좀 아십니까? 뭐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이제 네. 수사 시작된 상황이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핸드폰은 작년 10월인가 어디 딴 데 맡겨뒀던 게 발견이 됐고 거기에 이제 그동안 대화 뭐 녹음들이 많이 있던 거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물론 당연히 돈봉투가 돌아다녔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우리 당이 좀 대의원제 없앴으면 좋겠다. 대의원 반영 비율이 이때만 해도 45%였거든요. 다의원이 15,000명이고 한 지역구마다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 한 표가 당원에 한 80표 가치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대의원들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 90% 돼요. 당원은 투표율이 한 50% 안쪽이고. 그러면 사실은 대의원을 잡는 사람이 전당대회를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대의원은 누가 임명하느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임명하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 나오는 많은 분들은 그 지역위원장, 현역위원들을 잡기 위해서 되게 동분서주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위원들을 또 실질적으로 공천을 주거나 하고 있는 계파 수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항상 계파들끼리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고. 근데 이 대의원제가 이번에 좀 줄어들긴 했어요. 45에서 30% 줄었는데 근데 당원은 더 늘었어요. 120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 한 표가 당원 표 비율은 비슷해요. 물타기를 했어도. 근데 끝까지 안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의 혁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대의원제 폐지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어디 있어요? 프랑스에 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네. 프랑스? 네. 1년 유학 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뭐 해요? 가서 공부해요? 공부하러 간 거죠. 왜 프랑스는 좀 자주 가는 나라가 아닌데. 그럼 이분이 이제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겠네요. 아니죠. 지금 당장 뭐 된 건 아니고 아마 이게 지금 윤관석 의원한테 주고 윤관석 의원이 통해서 이렇게 딴 데 줬다는 건데 이때 그분들이 다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전화위가 있었는데 왜 이거 지금 나오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캐비넷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건의 여러 가지 통화 내역이나 녹취를 좀 수사하고 조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것을 이 시점에서 왜 터뜨렸어? 이거는 좀 의심하는 거는 과한 해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녹취록까지 다 보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총장하고 함께했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회 통화 내역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강래구 감사위원이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윤관석 오늘 만나서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런 식의 얘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조사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윤관석 의원 또 이성만 의원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사무실하고 집을요. 돈을 받은 혐의입니까 이분들은? 그렇죠. 돈을 받고 이제 이 통화 내역에 의하면은 이제 윤관석 의원이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 이정근 사무부총장 통화 내역이 이런 것도 있어요.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사무부총장한테 아니 그때 갔더니 5명이 좀 빠졌더라고 모임에 안 나왔어 이렇게 하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아니 모자라면 오빠가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 이런 식의 이제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구체적인 정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1년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득표 차이가 거의 안 났어요. 송영길 대표가 1등을 했는데 35.60%, 2등이 홍영표 의원이었는데 35.01%, 0.59%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3등을 한 우원식 의원도 29.38%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 속에서 그런 뭐 돈봉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용될 여지가 많은 선거였을 거다 이렇게 짐작은 해봅니다. 김유정 의원 그렇게 막 이렇게 치열하게 3파전으로 펼쳐지고 그럴 때는 세 군데서 다 돈 받은 사람도 있겠네요. 이게 사실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다른 또 얘기니까요. 또 다른 후보들도 그러면은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당으로서는 굉장한 악재가 터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제 이게 사실 여부인지는 본인들은 다 일단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명이 되려면 납득할 수 있는 해명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대목이 있다면 저는 당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상조사회를 꾸려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혹시 형은택 대변인 네. 아니 형은택 부원장 지금 이것도 민주당 탄압 차원에서 벌어지는 검찰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왜냐면 이게 당내 경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약간 좀 다른 문제 같긴 한데 그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진상조사라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 문제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의원제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냥 뭐 탄압 문제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은 당내에서 선거 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나 어찌 보면 논란이 계속 있었던 얘기, 없었던 얘기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선제적으로 진상조사도 하고 아니면 제도 바꿀 필요 있다. 근데 송영길 대표도 아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021년도 4월 27일, 28일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나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대표 보좌관에게 내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문자까지 보낸 게 다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송 대표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송 대표 당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도성이 분명한 만큼 관련성을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근데 어때요? 이런 게 관행이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저도 뭐 전당대회를 치러봤지만 뭐 대의원들에게 뭐 아니면 의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이런 거는 전혀 제가 듣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뭐 과거에 안 믿기는데요. 2008년도에 박희태 의장이 당대표 됐을 때 그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거죠. 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그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하고 민감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안 하는데 민주당만 그런 일을 했을까? 아니 지금 그런 구조가 못 돼요. 네. 다 표가 가치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형은택 그러니까 부원장 지적이 일리가 있네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돈을 주고받는 구조가 있는 한 이런 비리가 사라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 의원을 순위 결정할 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예. 그러면 중앙위원회를 싹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면 앞순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